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서로를 그렇죠.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MBTI가 꿈꾸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현실에는 성격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성격적 결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MBTI ESFJ가 INTP보다 영업을 더 잘한다. 아니, 그런 결과를 예측하기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동안의 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도구를 달리 쓰는 게 맞다. 여러분,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있죠. 누가 얘기하면 공감 못 하죠. 회의 시간에 태클 걸죠. 협업하기로 했는데, 야, 혼자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결국 주변인들과 팀 전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팀에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정말 힘듭니다. 아니, 지 혼자 망치는 건 당연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일을 못하게 만들어 전체 분위기를 망쳐버리거든요. 이런 개인의 성격은요, 회사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회사는요, 인성검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인성검사가 뭐죠? 그 사람을 진단해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 단계에서 애당초 거릅니다. 근데 채용할 때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숨깁니다. 성격과는 다르게 회사에 잘 적응할 거고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격을 숨기는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인사팀은요, 이런 직원들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격 진단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단골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MBTI, 그리고 이제 빅5, 버크만, 디스크, 애니어그램. 이런 성격적 요인을 가지고 유형을 구별해서 문제점들을 줄이고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존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말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기획자로부터 진단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른바 캐럿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기획하신 감 컨설팅의 박지훈 박사님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진단 프로그램 캐롯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걸 도대체 왜 기획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 심리학에서 제가 가장 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티머스 저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코어 셀프 이벨루에이션이라는 성격 진단 프로그램을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MBTI나 디스크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예측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MBTI ESFJ가 INTP보다 영업을 더 잘한다. 아니, 그런 결과를 예측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티머스 저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성격을 측정해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핵심 자기 평가 라고 불리우는데, 핵심 자기 평가는 조직 심리학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람들의 장단기 성과 그리고 협업 능력, 다양한 분야를 잘 예측을 해줘요. 저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코어 셀프 이밸루에이션을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조직의 현실에 맞고, 더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수들, 그 변인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한번 서로 진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또 미래 설계도 해보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캐럿이라는 건데요. CA는 Core Attribute, 요거는 핵심 특성이고, RA는 Readiness and Attitude. Readiness는 이제 준비도, 애티튜드는 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비되어 태도가 어떤 거냐면 이게 성격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격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어색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말을 걸겠죠. 그 사람이 동기예요. 뭘 보면 압니까? 그 사람 성격이에요. 성격 중에 뭐? 외향성.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마 그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뭐 깨기 위해서 뭔가 나설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누구도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근데 먼저 나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에 있어요. 캐럿 진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먼저 시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은 뭘까? 또 아까 이제 그 서두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성격적 특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동기적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예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뭐 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박사님 아시겠지만 시중엔 워낙 많은 이런 진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워낙 MBTI가 인기가 네. 많으니까 MBTI도 그렇고, 요새 버크만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많은 성격 진단 프로그램과 이 캐럿이 결정적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점은 아마도 성격에 대한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전제는 뭐냐면, 이런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아하, 서로를 그렇죠.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I는 I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E는 E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S와 N 각각은 각각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게 MBTI가 꿈꾸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성격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성격적 결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리더가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을 때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캐럿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격이 갖고 있는 브라이트와 다크를 다 측정할 수 있다. 아하. 다크를 측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성격이 이런 게 어두운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성격이 어두운 것이 있을 때 조직 내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 행동은 타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EI, 각각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I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 측면에는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E의 부정적 측면에도 주목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점에만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MBTI 용어로 따지면은 I의 부정적 측면, 또 E의 부정적 측면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걸 존중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부정적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HR 담당자분들께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걸 이제 조직에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우리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준다라는 좀 명확한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조직 적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어떤 긍정적인 아웃풋을 예측하거나 부정적인 아웃풋을 잘 예측해 줘야 돼요. 긍정적인 아웃풋이라고 하면 장단기 성과가 될 거고 또 팀워크가 될 거고 또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서로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뭐 그런 것이 될 거고, 부정적 행동이라 하면 서로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나빠진다거나 혹은 팀워크를 와야 된다거나 이렇게 긍부정을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그 뭔가의 도구가 이게 이제 캐럿이라는 도구가 될 거고요. 근데 이 도구를 이제 측정하다 보면 조직이랑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성격적 특성이 어느 한쪽에 어떤 패턴이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조직 문화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진단을 할 때 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아웃풋, 결과물을 캐럿으로 잘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직 전반적으로 어떤 패턴이 드러난다면 그 패턴은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직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성격 진단이 보통 개인의 어떤 부분에 한정됐다면, 이것은 어떤 조직의 전체의 로드맵을 그리고 가져갈 수 있다. 그럼요. 라는 네.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런 성격 유형 진단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얘기하시기를 교육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이후에 뭐 개인적으로 뭐 로드맵이라든가 뭐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교육 끝나고 말았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떠세요? 이제 그 셀프 어웨니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출발점이죠.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려면은 내 상태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스킬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는 기법이에요. 셀프 리플렉션. 근데 심리학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성찰로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잘못된 도구로 측정하게 되면 역시 인식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셀프 리플렉션, 자기 성찰로도 안 되고 또 잘못된 도구를 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도구로 자기 위치를 일단 이해하는 것, 자기를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내 성격적 단점이나
강점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심리학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내 성격적 단점이 어떤 방식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더 쉽고 더 효과적인지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격적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쉽게 흥분한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쉽게 흥분하는 걸 내가 좀 감지를 내요. 그게 자기 인식이죠. 내가 성격적 특성 이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쉽게 흥분하는구나.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흥분하지 말아야지. 흥분을 좀 줄여야지.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때마다 효과적인 대안이 있어요. 일단은 그 자리를 떠야지. 일단은 입을 닫아야지. 일단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지. 뭔가 이런 다른 쪽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다크를 다루는, 성격적 다크를 다루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그 성격 진단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대안까지 언급을 한다거나 그 대안의 로드맵을 함께 뭐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그 부분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캐럿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심리학의 여러 가지 연구들 또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모든 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나면 충분한 대안이 과학적인 심리학 이론들로 마련되어 있다. 저 혹시 끝으로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혹시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티머스 저지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조직 심리학자가 만든 코어 셀프 이벌레이션이라는 도구. 저는 이게 되게 부러웠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조직의 현실에 쓰려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좀 발견됐거든요. 우리 조직 문화의 특성이라든가 또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행동 패턴들까지도 함께 좀 아울러서 진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요인들을 더 확보시키고 더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만든 도구가 이 캐럿이라는 도구거든요. 그동안 우리 HR에서 여러 가지 성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상호가 수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텐데 만약에 그동안의 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도구를 달리 쓰는 게 맞다. 네. 따라서 캐럿으로 옮겨오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새로운 성격 진단 프로그램 캐롯에 대해서 그 개발자인 박진우 박사님과 프로그램 소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요. 도입을 고민하고 계실 수많은 HR 담당자님들 고정 댓글란을 보시면은요, 직접 상담 및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프로그램 캐롯에 대한 소개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